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공주 가명길 골목에 가면 누구나 미술품 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갤러리의 그림 상점이 열리면 관람객들은 저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을 살 수 있는데요. 여기 미술과 대중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앞장서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부터 판매까지 공주 미술시장의 새 바람을 일으킨 그림 상점.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공주시 반죽동. 오래전 충청 가명이 있었던 이곳은 이제 가명길로 불리고 있는데요. 공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도심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골목마다 공방과 갤러리가 많아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에 왔습니다. 이곳은요, 공방과 갤러리가 많아서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지난해부터 이곳에 미술 시장이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가명길의 대표적인 갤러리 한 곳을 찾았는데요. 이곳의 공주 미술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 출신으로 30년간 작품 활동을 해온 이미정 관장,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임재광 관장, 공주 미협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임영기 관장. 이 세 사람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의 미술계를 대표하는 이 세 분의 관장님을 한자리에서 뵈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다음 달 그림 상점로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림 상점이요? 그건 뭐예요? 공주의 원도심인 이곳에 30분 안에 돌아볼 수 있는 갤러리가 세 군데나 있거든요. 그 갤러리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전시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림을 사고 파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림 상점은 매달 마지막 주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를 하고 현장에서 구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5월 공주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갤러리를 운영하는 세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림 상점에서 관람객이 작품을 구매할 때 작품가의 50%가량을 지원해 주는데요. 작가들은 물론 작품을 구매하는 관람객들에게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상점을 통해서 작가님들은 어쨌든 그 그림을 새로운 주인에게 주니까 좋고 또 구매자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세요? 갤러리가 활기차졌어요. 찾아오는 예술가들도 많고 관람객들도 많아져서 갤러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주 행복해졌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갤러리 사실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대로 이제 잡게 됐죠. 네. 그동안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도 구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대중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죠. 공주 그림 상점은 작가들의 창작을 돕고 미술 시장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그림 상점 이후에 달라진 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작가님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적은 액수지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굉장히 또 의욕이 생기고 작품 창작 의욕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작품을 계속 제작을 하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작가 생활 그야말로 작가 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지난해 그림 상점 기간 동안 약 200여 점의 작품을 판매했고 올해는 4월부터 7월까지 이미 230여 점을 판매했습니다. 작품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공주에 여행 온 타 지역 사람이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공주 그림 상점로 기획 행사를 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한 예로 공주에 이제 관광차 왔던 중학생이 이렇게 그림도
하나 소장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기획 행사를 하면서 그림 시장이 사실 일반화되고 대중화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상점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화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공주시 올해 작가로 선정된 이만우 화백. 땅과 노동을 소재로 꾸준히 활동해온 중견 작가입니다. 농기계들이 지나간 논밭의 풍경과 바위, 들풀, 한옥 그림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주 그림 상점에 작품을 출품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데요. 개인전을 통해서 주로 제 작품을 이렇게 발표를 하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준비 기간 텀이 길었었는데, 이 그림 상점이라는 게 매달 이렇게 마지막 주에 있다 보니까 신작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매달 작품의 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와 또 그만큼 더 집중하는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됐죠. 예, 그게 좀 크게 변화된 점이지 않았나. 또 이제 이렇게 작품을 제작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었죠. 예, 그런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이화백의 그림은 관공서나 기관에서 주로 구매해줬는데 그림 상점에서는 현장에서 작품을 산 일반 시민들의 평가와 반응을 들을 수 있어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팔린 작품들 중에서 제가 어떤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가 이 작품을 보고 이제 너무 갖고 싶어 하셔서 이제 저는 그분이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혹 다른 데 간다는 그 작품이 창작자로서는 좀 뭐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저보다 더 이렇게 애착을 갖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게 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전업 작가로서 활동 반경도 넓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작가들과의 교류보다는 자신의 작품 활동에만 오롯이 전념했지만 이제 그림 상점을 통해 현재 미술 시장의 분위기를 나누고 흐름까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른 작가들과의 어떤 교류적인 문제에서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전시는 이렇게 자주 찾아가서 봤었지만 여러 이제 작업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들이 그림 상점 내에 있어서 어떤 시각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나 해야 될까요? 하는 점에서 작가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공주 가면길에 불고 있는 새바람이 반가운 것은 미술 관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미술 시장이 형성되면서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다는데요. 월요일에는 갤러리가 휴관인데 이 거리가 한산하다고 말씀하시는 상인들이 계세요. 그만큼 갤러리에 오가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듣기 좋죠. 그림 상점이 활성화되면서 미술협회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주 미협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명기 관장은 이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지원들도 많고 행사들도 많이 유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입소문이 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회원도 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전문 작가들이 이쪽 공주로 오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그만큼 또 늘면서 또 전출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냥 묻히기에는 안타까운 작품들이 많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세 사람. 공주 그림 상점은 공주 미술계와 지역사회에 나비 효과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만의 미술 축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우리 그림 상점로 사업이 지금까지의 이런 그 실적이나 이런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까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한국 미술계의 하나의 모범 사례로 많은 작가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찾아간 갤러리에서 마음에 든 작품 하나를 만나고 좋은 가격에 소장할 수 있는 공주 그림 상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상점을 통해서 작가와 관람객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작품이 조금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나도 그림을 구입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작품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공주에 꼭 오셔서 작가분들의 작품 세계에 꼭 빠져보세요. 공주를 사랑하고 지역의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공주 미술시장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림을 만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가명길 그림상점. 이곳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줬어 나는 줬어 맛있는 음식 가득한 부산이 나는 줬어. 안녕하세요, 가수 김다나입니다. 부산에서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맛집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같이 달려가 보실까요? 그 맛은 바로 오랜 세월이 녹아있는 전통의 맛인데요. 100년을 이어갈 특별한 음식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잠깐만. 이 느낌이 딱 100년 가게 느낌인데? 맛집의 느낌이야. 맛집의 느낌.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녕하세요. 야, 이 부산을 통틀어서 다 뒤지다가 정말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그게 53년 전통을 자랑하는 네. 우리 복집이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내 태어난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예. 그럼 이 건물이 몇 년이 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100년이 다 됐지. 100년 넘었을 거예요. 와, 건물이 100년이 넘었네요. 네. 아니, 근데 복집은 또 53년이나 하셨잖아요. 저희 모친 때부터. 아, 우리 모친이 1969년도에 네. 이 개업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2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먹어보면 알지 뭐. 먹어볼까요? 예. 맛의 비밀 전격 공개합니다. 콩나물과 깨끗이 손질한 보거를 아낌없이 넣고 멸치 육수와 특제 양념장, 소금, 식초를 곁들여 끓여줍니다. 콩나물이 살짝 데쳐졌을 때쯤 건져내서 무침을 하는가 싶었는데 밥을 넣고 비벼주네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콩나물 비빔밥입니다. 밥을 자르잖아요. 집에서 먹으면 그냥 이렇게 슥슥슥 비비면 뭉치가 된다고. 자르면은 밥알에 양념이 뭉치거든. 그게 맛이 더 틀려져요. 우와, 이게 바로 그 53년 그 세월이 묻어있는 전통을 자랑하는 그 볶음 아닙니까? 그렇죠. 오, 우선 제가 국물을 한번 그래, 마셔볼게요. 다시 봐요. 우와, 안 맵죠?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 근데 개운하고 시원해요. 그 얼큰하면서. 얼큰하면서. 그게 속 풀어주는 거죠. 와, 다이어트 한다던 다나 씨는 어디 가고 볶음 맛에 푹 빠졌네요. 두 번째, 제 시선을 끄네요. 그렇죠, 밥. 아니, 이걸 아까 저쪽에서 열심히 이렇게 비비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 밥공기에다가 들어 자시면 되고. 아, 화가 이제 빨리 돼요. 대구 가면은 양포이 비빔밥, 양포이 그 갈비찜 있잖아요. 알죠. 양포이 갈비찜에서 내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이래 밥을 만들었더만은 우리 모치 살아계실 때 하는 소리가 왜 밥을 그런 다 떨어진 그릇에다 비비가 주느냐. 네. 그래가 말씀이 많아서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쵸. 그때부터 시작한 게. 근데 요 근래는 요렇게 흉내 내가 해주는 집들이 제일 많아요. 네. 제가 맛을 한번 네, 볼게요. 맛 한번 이게 보세요. 먹고 싶어가지고 못 참겠어요, 사장님. 나는 줬어 나는
이게 짜지도 않고 그렇죠. 담백하면서 콩나물이 아삭아삭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지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 백년 가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무준하게 웃어가면서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하나 영감이 떠올랐어요. 뭘?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둥실님과 함께 두리두리둥실. 웨이팅이 기본인 이곳. 도대체 어떤 아버님, 음식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드시러 오셨어요? 밀면 먹으러 왔습니다. 밀면이요? 예. 네네. 아니 이렇게 더운데 줄을 설 만큼 밀면이 맛있나요? 이 집 엄청 맛있어요. 언제 오셨어요? 저희들 한 10년째 지금 주기적으로 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대기표를 뽑고 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나 씨라고 예외일 순 없죠. 가게 안은 이미 만석. 너도 나도 밀면 한 그릇씩 받아들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웨이팅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백년 가게라고 해서 네. 연세 지긋하신 노포 사장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젊은 사장님이세요. 네네네. 네. 장인어른께서 이미 한 30년 넘게 한식 외식업을 계속 해오셨고 네네. 제가 거기서 이제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밀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꼭 계승해서 밀면집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년째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년 된 단골인 분도 계시고 아니 포장해가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 비법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네. 바로 그 비법의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게의 비법은 바로 약콩입니다. 약콩이요? 네. 오. 밀면 하면은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밀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네. 저희는 거기에다가 이제 소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약성이 강한 약콩을 갈아서 넣기 때문에 약콩 밀면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딱 필요한 그런 약콩이네요. 네네네. 네. 사장님 철칙은 주문과 동시에 면을 뽑는 건데요. 면발이 생명이기 때문에 냉수 마찰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뽑은 면 위에 무, 닭가슴살, 양념장, 오이, 삶은 계란 올려주고 진한 육수 부어주는데요. 육수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머, 그렇죠. 이게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맑지? 이거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특별히 한우 사고를 사용하고 네네. 8가지 한약재랑 뭐 여러 가지 야채를 같이 곁들여가지고 동절기에 1년치 사용할 육수를 미리 다 뽑아 놓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 날씨 추울 때 기름층들이 네. 위에 한 층을 완전히 다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네네. 싹 걷어내면 한우 사고로 사용했지만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깔끔한 육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약콩 밀면 완성입니다. 짜자잔! 빛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맛있게 너무-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게 독특하게 비주얼 자체는 독특하진 않은데 네. 여기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나 그런 건 조금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그 처음에는 네. 이제 겨자나 식초를 넣지 말고 네. 전체 양념장까지 버무려 가지고 잘 비벼서 드신다고 아.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빛깔이 고운데 맛은 어떨지 육수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먼저 마셔볼게요. 네네. 지금 꿀꺽꿀꺽 소리 들으셨어요? 네. 한 번 삼켜야 되는데 맛있어서 3번을 마셨어요. 근데 감칠맛이 돌면서 네. 입안이 개운하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왜 이렇게 감칠맛이 돌죠? 입이 달달하니 그 한약재에 네. 보면 이제 한약재 하면은 쓰다고만 생각하시는데 네네. 계피나 감초 같은 단맛을 이루는 한약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러나는 자연적인 감칠맛과 단맛이 또 육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면발의 탱글탱글함이 느껴지는데요. 면발이 찰져서 그런지 술술 넘어갑니다. 맛있어서 미치겠네. 너무 맛있어.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서 정신줄 놔버리는 줄 알았어요. 면이 네. 제가 소화 기능이 약해요. 좀 텁텁하거나 이렇게 밀면이 이렇게 먹으면 뚝뚝 좀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먹었을 때 쫄깃쫄깃하면서 이 면이 탱글탱글해요. 네. 식감이 살아있어요.
그 고령층 분들이 밀면을 오래오래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연구 개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면 활성제를 빼고 네. 천연 그 함초와 토수로 만든 천연 간수를 활용해가지고 면을 반죽을 시작했고 외식업을 손 놓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약혼 밀면을 먹으니까 어떡해. 백년가게 오니까 어떡해. 좋으니까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줬어. 나는 줬어. 약혼 밀면 먹어보니 나는 줬어. 오랜 세월 노력과 정성이 만들어낸 깊은 맛. 여러분도 드셔보시길 강추합니다. 시민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예술축제.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이 올해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올해 더 신명나게 준비된 2022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을 빛내줄 공연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은 올해 이제 22년째를 맞는 민간예술 축제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온라인 비대면 축제라든가 전방 연극제로 이렇게 축소해서 했는데 3년 만에 이제 요 일대 앞에 거리에서 본격적으로 예전의 모습을 찾아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다양한 어떤 예술 작품들이 초청이 돼서 이 일대에서 공연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목포의 근대 공간이라든가 특색 있는 공간들에서 거기에 맞는 이야기와 함께 또 공연팀들이 거기에 맞는 공연들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뭔가 바라볼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축제의 좀 다른 거리예술 축제하고 다른 색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이런 마음들도 좀 활짝 한번 열어제끼고 한바탕 웃고 뭔가 힐링하고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좋은 관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2 마당 페스티벌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팀들을 미리 만나보려 하는데요. 목포 원도심의 빼곡한 건물들 사이에서 한 건물의 옥상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낭만적인 루프탑 음악 공연이 있을 예정이라는데요. 저희 라인 클래식 이름은요, 독일 형용사 중에 라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하다와 클래식의 합성어로 해서 라인 클래식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음악의 순수함을 좀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자 만든 전문 음악 단체입니다. 영화 OST, 그다음에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클래식 음악을 위주로 해서요. 들으실 때 굉장히 편안하시고 또 치유와 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 마당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또 관객들과 굉장히 가까이서 직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또 세션들을 이렇게 모셔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공연장이 좀 익숙하기는 한데 이제 루프탑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이제 저에게 공연장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루프탑이라는 그 자연 경관이 또 이렇게 그림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만끽하시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연산동에 자리한 백령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댄스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들은 바로 마당 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을 열어줄 목포 체조협회 팀입니다. 저희는 목포시 체육회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저희는 여기 연산지구 백령공원에서 하고 있는 댄스팀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저녁에 와서 편안하게 하시는 체조 공간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시민들이 그냥 와서 편안하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 기본 스텝에다가 안무를 넣어가지고 춤겨운 음악에 맞춰서 편안하게 하는데요. 그런 편안하게 했던 이런 생활체조를 자연스럽게 그냥 그 행사에서도 개막식에도 보여줄 겁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또 잘 끼워야 되고 또 특히나 개막 공연 같은 경우는 첫 포문을 여는 건데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단체나 공연팀은 아니지만은 목포 시민들 자체가 워낙 흥과 끼가 많으시니까요. 저희 최조 동호인들은 더더구나 또 그 흥이 더하시고요. 자연스러움 속에서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에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참여자이고 내가 관람자이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신다면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엔 댄스 분야의 연륜이 느껴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라틴 댄스 장르의 춤 연습이 한창인 이곳. 이들 역시 마당 페스티벌을 빛내줄 주인공들입니다. 댄스 스포츠 장르 중에 특히 라틴 댄스를 주 종목으로 다양하게 콤비네이션으로 엮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무용단으로서 그래서 전문인답게 이렇게 만들어진 공연단입니다. 거리 버스킹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가까이서 댄스 스포츠 장르 중 라틴 댄스, 차차차, 룸바, 자이브, 파소도블레, 삼바 이렇게 5 종목을 잘 구성하여 콤비네이션을 엮어서 여러분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버스킹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갯돌 팀들과 함께 한 20여 년 전부터 같이 공연하고 제가 또 그 갯돌 공연 속에서 카메오로 출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연을 맺게 돼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계마당 페스티벌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선보일 작품들을 열심히 지금 연습하면서 제가 직접 코치하고 안무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 장르를 여러분에게 직접 바로 앞에 다가가서 선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즐겁게 함께 놀아주시고 기쁘게 박수 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도 버부 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마당 페스티벌의 주인공. 초청 공연 재담 소리극을 펼칠 소리 공연팀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얼굴로 연습을 하는 이들. 어떤 팀일까요? 재담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 8도를 다녔던 조상들처럼 그 예술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춤, 노래, 이야기들을 지금의 관객들과 함께 재미나게 즐긴다는 취지에서 만든 팀이고요. 지금은 현재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내서 전자음악과 함께 재미나게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전통 음악이나 전통 연희를 전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을 관객들과 조금 더 흥겹게, 조금 쉽게 만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착안을 해서 지금 관객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자 해서 저희도 좀 신명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장사치 천사만사 다 겪고 나서 여기 보고 상음악이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보고 상음악에 놀 사람 누구라 이거리 저거리가 한선면서 회사범사 한선면서 마당에서 관객들과 가까이 함께 호흡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재담이라든지 노래, 춤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쉽게 호응하면서 즐기실 수 있도록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 중에서 가장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들을 선별을 해서 관객들과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이 팔도 보부상에 재담이라든지 이런 가사에 숨어있는 재미난 위트를 찾고 같이 흥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도 추셔도 되고요. 환호를 해주셔도 되고 경직된 분위기의 공연이 전혀 아니니까 함께 공연자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목포 수문로 일대에서 펼쳐지는 2022 세계마당 페스티벌.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이번 축제에서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2022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제주도에 이어 해운대 송정과 영도 연안을 비롯해 경북 포항과 강원도 양양 등 곳곳에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말부터 제주 남해 동해 일대를 점령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했는데요. 울산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폭군으로 불리는 해파리 출몰,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햇볕은 쨍쨍하고 모래하는 반짝이던 8월 초 일산해수욕장. 대양암공원 인근에서 해파리가 발견됐는데요. 내 몸만한데? 약간 CG 같아, SF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해파리. 출렁다리 아래에서도 그 존재감을 당당히 뽐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파리 출현이 증가하면서 오로 활동은 물론 피서객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 흐름에 따라 떠다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웹 신고 접수권 중 울산에서 발생한 쏘임 사고는 87건. 꽤나 많은 숫자인데요. 지난 주말 울산의 대표 피서지 진화해수욕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덕에 올여름 더 많은 분들이 진화해수욕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해파리가 무섭지 않을까요? 물기게 하는 거. 그죠? 해파리 그런 얘기는 여름철에 많이 나온다는 게 많더라고요. 노는 데는 크게 해파리가 안 보여서.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써요. 예상외로 평화로운 해변가. 막바지 피서 즐기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해파리가 발견된 적도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앉은 요원이 이렇게 호루라기 보면서 이렇게 비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딱 보니까 뭔가 다른가 보다 했는데 옆에 물어보니까 거기 해파리라더라고요. 진짜 컸어요. 이만했어. 맞아, 진짜 컸어. 별로 해파리가 신경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만이 큰 정도 같으면은 이렇게 보면 눈에 띄니까. 서핑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진화해수욕장. 바람 좋은 날에는 카이트 서핑을 즐기는 분들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레포트 천국인데요.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는 이분들에게 해파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해파리가 있긴 있는데 그리 많은 개체는 못 봐고 크기가 좀 크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뭐 제 히프보다도 커요. 내만큼 하기도 하고. 근데 아주 먼 바다에만 있고 간혹 일주일에 한 번씩 입구에 와서 잡히기는 하는데 그리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외국에 가면 이거보다 더 많은 해파리가 살인 해파리들이 많거든요. 그럼 진화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예, 뭐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별로 크게 저기 있구나. 다음에 그 근처에 안 가야지 이 정도.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 해파리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안전 또 안전이 제일입니다. 우리 울주군 관광가에서 진화해수욕장 이제 해파리 방지를 위해서 그 그물망으로서 먼저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다음 그 그물망 위로 던져서 넘어오는 것들은 저희 구조 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해파리를 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지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걸 또 넘어서 오는 피해가 있으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바로바로 즉시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시고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월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물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파리가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냉수대가 들어오면서 해파리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해파리 그물을 지금 쳐놨기 때문에 물놀이 하는 데 있어서는 해파리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려보다는 한풀 꺾인 듯한 해파리 소동. 하지만 10월까지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해파리에 쏘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놀이 중에 해파리에 쏘이게 되시면 일단 즉시 물 밖으로 나오시고 해파리 쏘인 부분을 일반 생수가 아닌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세척하시고 촉수가 피부 표면에 남아있으면 신용카드라든지 딱딱한 물체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촉수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악화될 경우 119 구조본부나 바다보건소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응급처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 피서객들은 간단한 피부 발진이라든지 보조 증상 외에는 특별히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은 그 올 휴가철에는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은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해변은 그렇지 못한 상태. 이용객들은 괜찮을까요? 신경 쓰이죠. 그죠. 왜냐면 애들 노는데 와가지고 어른들은 뭐 피할 수 있어도 애들은 뭐 비닐봉지 같기도 하고 일단은 뭐 무서워하는 것도 없으니까 좀 걱정되죠.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변인 만큼 수상안전팀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지만 집중 출몰 시기에는 쏘임 사고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대형 해파리,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출몰이 잦아서 피서객들 및 입영객들의 그 쏘임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조치로 해서 안전요원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발을 보시면은 얘가 해파리 제거에 쏘인 그 자국들입니다. 상당히 좀 발이 험한데 다 보여 이게 다 해파리 자국이거든요. 해파리 제거하실 때는 네, 촉수에 쏘여가지고 다 해고 닦고 도저히 혼자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그 해체하는 방법도 요령이 생겨서 그 한 14조각 정도를 내서 그래가지고 큰 뜰채로 이래가지고 떠서 육지에 올려서 이렇게 매립하고 있습니다. 예. 매립지는 지금 요 모래사장 내에 전부 요렇게 둔동 만든 데는 다 그 매립지입니다, 여기. 이게 지금 다 물이 돼버려가지고 한 하루 정도면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수도 없이 많은 해파리가 모래에 파묻혀 사라졌지만 오늘도 어디선가 나타날지도 모를 해파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수상안전팀의 수고 덕분에 솔개 해변은 물놀이 안전지대입니다. 올해 해파리가 유독 바다에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어망이 찢어지고 다른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파리 피해는 비단 피서객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름값도 비싼데 잡히는 건 해파리뿐. 어민들은 지금 해파리와의 전쟁 중입니다. 해파리가 바다에 떠다니는데 자오지가 엄청나게 커. 이따만 게 떠다니는데 투망을 한다 이죠. 투망하면 그 국물이 이제 투망에 땡기면 국물에 채갖고 국물이 다 떼져본다고. 실제로 해파리 때문에 조업을 못 나가요? 조업 뭐하요? 조업 나가면 이거 국물이 이거 다 떨어져 뿌는데 안 돼. 아니 이거 300만 원 넘는다니까 한 틀에. 이거 한 틀에 300만 원 넘어요 이거. 해파리가 뭐 쏘일까봐 이런 아니 문제가 쏘는 게 아니고 엉망을 이제 자망은 엉망을 작살내버리니까 전부 다 작업을 못 하는 거지. 들어 올리지는 뭐해요. 엄청 커갖고 못 들어 올려요. 땀이 있더만 방식이만 하다니까. 해파리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해파리와 전쟁을 벌이는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코로나가 풀리면서 모처럼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해파리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 및 해경, 소방청으로 신고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신고 웹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해파리에 쏘이지 않도록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물놀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영양 듬뿍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맛있는 요리를 선물해 주는 거. 너무 감동이죠. 그럼 오늘의 선물의 주인공은 네, 뭘까요? 바로 황태예요. 황태요? 네. 그 몸에 좋다는 황태. 몸에도 좋고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설했던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황태였거든요. 그렇구나요. 네. 그래서 황자, 그 골드가 들어갔군요. 네. 네네. 그럼 황태. 오늘 황태 메인 플러스 소고기, 한우. 소고기까지. 네. 와, 황태와 소고기가 만났어요? 그렇죠.
자, 황태와 소고기가 만난 우리 임금님께서 드신 네. 황태 소고기 찜. 네. 빨리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임금님 상에도 올랐던 보양식 황태 소고기찜. 여름 동안 소진된 기력을 짱짱하게 회복시켜주고 환상적인 맛으로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거예요. 네, 황태 소고기찜.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근데 저는 여기 황태찜, 소고기찜 이렇게 따로따로는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네, 들어봤는데 네, 네. 황태와 소고기가 소고기. 만났다?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 요리가 이렇게 만났을까요? 더 궁중스럽죠? 그죠? 궁중 요리니까 네네. 소고기가 빠질 수가 없군요. 그렇죠. 이제 찬바람도 벌써 느껴지고 네. 기력을 또 이렇게 보충을 하셔야 되니까 황태만 드셨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오늘 소고기를 올릴 거예요. 황태 소고기 찜 지금부터 재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황태. 네, 너무 노릇노릇하게 아주. 골드태. 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옆에 대추가 다 옆에 네, 있으시네요. 오늘 고명으로 쓸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한우. 한우도 입에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름기가 없는 우둔살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우둔살. 네. 아무래도 이제 기름기가 있으면은 먹을 때 느끼한 맛이 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또 찜 요리를 할 때는 부적합해요. 그래서 우둔살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간장, 설탕, 그리고 파총총, 참기름, 깨소금, 후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계란도 있네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네. 지금 이게 육수를 좀 우려놨는데 네, 황태를 나중에 조금 이렇게 담궈야 되니까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네. 육수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볼까요? 황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미리 만들어둔 육수에 넣어 불려주세요. 소고기는 진간장, 설탕, 후추, 다진 파를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시고요. 말린 대추도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네, 황태 소고기찜 이제 재료를 다 손질해 뒀습니다. 네.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이거 황태 다 불으면 어떡하나. 그랬어요? 어디만큼 불려야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어떨 때는 너무 얘가 팅팅 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황태가 가지고 있는 담백한 맛도 맛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그냥 불에 네. 살짝 구워서 먹어봤거든요. 네네네네. 굉장히 고소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너무 불려버리면 그 담백한 맛이 다 빠져버리는 맞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살이 이렇게 폭신폭신. 아까는 그냥 까슬까슬했죠. 네네네네. 근데 얘가 폭신폭신. 네, 그래서 이걸 몇 분 담궈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수시로 만져보세요. 폭신폭신. 네, 이렇게 폭신폭신. 음식은 손맛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요. 네. 그냥 이 맹물? 그냥 그죠? 육수가 아니라 그냥 네. 맹물에 네. 불려도 되나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이 깊은 맛을 좀 주려면 그래도 육수를 좀 내서 맞아. 그렇게 담가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죠. 참, 그럼 육수는 어떻게 만들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황태 대가리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 그리고 진간장, 그리고 약간의 설탕과 참기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먹어 보시고. 끓일 필요는 없이? 없어요. 그냥 상온에서 그대로. 알겠습니다. 네네.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조리는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팬에 불린 황태를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황태의 수분기가 날아가면 달걀 흰자를 풀어 황태에 골고루 묻혀준 뒤 양념해 둔 소고기를 납작하게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육수를 붓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쪄주세요. 끝으로 말린 대추와 쏭쏭 썬 대파를 고명으로 올려주면 궁중 보양식 황태 소고기찜 완성! 네, 황태 소고기찜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와, 눈이요. 블링블링합니다. 막 퀄리티가 높아요. 네. 딱 봤을 때 재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건 요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냥 찢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흰자를 이렇게 입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전에 구워요. 그렇죠. 지지듯이 굽는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가 갈수록 그 맛들이 살짝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없애도 뭐 크게 무리는 안 되겠지만 아주 손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가 느끼는 이 맛과 향기를 그대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꼭 한번 전해주고 싶다.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요리니만큼 맛도 지극정성일 것 같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만드는 과정마다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황태 소고기찜. 황태살과 소고기의 쫄깃한 식감을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식입니다. 이게 우리 그 찜이라고 하면은요, 뭔가 좀 벌건 국물 막 이런 게 생각나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게 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아까 그 폭신 네네네. 느껴지시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소고기와 이 폭신폭신한 이 황태가 딱 어우러지는 게 딱 입에 넣었을 때 이렇게 전 맛있는 맞아요. 육전, 네네. 육전을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우리 아버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요. 아이들도 간식으로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황태와 소고기가 만나면 어떨까요? 환상입니다. 네, 한번 집에서 꼭 도전해 보시고 손님들 왔을 때 요리로 딱 내놓기에 너무나도 너무 좋죠. 예, 너무나도 네. 귀한 네.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리도록 그러시죠. 할까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영양도 가득, 맛도 가득. 함께하는 식탁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특별한 요리. 우리 가족 특별식으로 다가오는 명절 요리로도 그만이겠죠? 황태 소고기찜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